자, 26쪽에서부터 있는 거는요, 극한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 응용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쪽에서 문제가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내신에서 거의 나옵니다. 여기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면서 이제 일단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자, 일단 26쪽에 앞을 개념 11번 문제부터 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아까 내가 모든 자연수 n은 뭐라고요?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y는 x제곱, 이것과 y는 2x 플러스 n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n과 bn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an, bn의 길이를 갖다가 a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게요. an분의 루트 5n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별거 아닌 것 같기 쉬운 문제긴 한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좀 사람꼴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하겠지만요. 지금은 되게 중요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y는 x제곱을 그렸고요. 2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을 그렸으면 n이 어떻게 어떤 자연수가 있을 테니까 위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수니까. 그리고 기울기가 2가 되는 이런 건데 n 값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 놈을 갖다가 an이라고 한다고 그러는 거고요. 이 놈을 bn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an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요거 되게 중요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지금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직선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뭘 정리해 두셔야 되냐면 직선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요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기울기가 키포인트예요. 이 기울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꼭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원이나 수원 부분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되게 많이 써먹습니다. 어떤 지수함수 하나를 뜩 하나 주고요. 로그함수를 하나 뜩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딱 마이너스 2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딱 하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라고 줄 수도 있고요. 또는 y는 x라고 줄 수도 있고. 자, 요거를 갖다가 점점 얘들이,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푸는데 이 점 찍고 이 점 찍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이렇게 될 때, 또는 어떤 문제들 보면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지수함수 하나 뜩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 뭐 지수들 로우도 하나 딱 하나 그려놓고, 여기 점 하나 찍고, 뭐 이렇게 뜩 잡아놓고, 뭐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뭐 이게 무슨 직각삼각형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를 내거나, 또는 여기서 뭐 어떤 점을 잡았는데, 뭐 정삼각형이 된다거나, 뭐 이런 따위의 문제를 냅니다. 뭐 온갖 짓을 다 해요. 자, 온갖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다 어떤 것에 관련된 얘기냐면요. 지수로그에서 또는 이런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관계식이에요. 이 점을 갖다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다가 알파 콤마 뭐라고 알파 콤마 f 알파라고 잡고요. 여기를 베타 콤마 g 베타라고 잡고요. 이래놓고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푸는데 더럽게 어려워집니다. 미지수는 겁나게 많고 당연히 올해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요 관계식에 집중하셔야 돼요. 요 관계.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점과 이 점을 갖다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베타로 놓고 관계식으로 쭉 때려도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자, 일단 요런 문제들에서 이 관계식에 되게 요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직선이 나오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묻거나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키포인트가 기울기가 키포인트예요. 기울기를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의 기울기가 2잖아요. 기울기가 2면 두 점을 잡으실 때 AN과 BN을 뜩하니 잡아놓지 않습니까? 자, 푸는 방법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2라면 여기를 K라고 잡고 여기를 2K라고 잡으면 자,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K는 붙을 거고요. 여기는 루트 5K가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요렇게 관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관계식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근데 이걸 어찌어찌 구했더니 K가 3 나왔어요. 그럼 여기 알파라고 잡고요. 여기는 알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K가 3이 나왔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의 관계식을 찾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지수로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로그의 그래프 나오는데 점 잡아가지고 문제 관계식 아무리 때려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거 다 문제가 뭐냐면요. 요 관계식을 잡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정삼각형이 나왔다고 칩시다. 정삼각형이 나왔다고 칩시다. 뭐 이제 얘가 뭐 이렇게 뭐 가운데서 여기가 일정하게 나오고 얘가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수직이 따면 정삼각형의 관계식이 2대 1대 여기가 60도잖아요. 2대 1대 루트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K가 되는 거고 여기 루트 3K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K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똑같이 K일 거고요. 여기는 2K가 될 거고요. 여기 루트 3K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점을 알파 콤마라고 잡았다면 여기서 이제 계산해서 K 값이 나왔어요. K가 여기서 3이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6이다 이런 따위로 줬다라고 쳐요. 정삼각형 나왔어요. 근데 얘가 그래프 위에 있고 얘도 그래프 위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잡아가시는 거냐면 여기를 알파로 잡았다면 요 점을 잡으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에 y값 집어넣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 y값이 있을 거고 여기에 y값은 여기 x야 이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을 텐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뺐더니 이 길이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k가 3이라고 나왔으면 여기가 3루트 3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식이 넘어가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얘의 문제도 그렇지만요 지수로그 풀 때 여러분 이 올해 22번에 나온 것도 관계식이었어요. 관계식.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들이 관계거든요. 이렇게 해도 좀 변형시켜 놓으면 좀 마음이 나더만. 어쨌든 여기서도 자 일단 여기서 하나씩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씩 익혀 두셔야 됩니다. 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게 기울기가 2니까 이걸 K라고 놓습니다. 여기 2K라고 놓으면 여기는 루트 5K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K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루트 5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AN이 아니라 루트 5 곱하기 K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요. 요 두 근의 차가 되죠. 요 K가 뭡니까? 두 근의 차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이거 얘랑의 교점을 구합니다. 얘랑의 교점을 구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빼기 2x 빼기 n은 0. 두 개 연립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의 두 근이 an과 bn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두 근의 차를 구하라 그랬죠. 아까 했죠? 두 근의 차. 여기가 2a분의 마이너스 b였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a분의 루트 d였고 여기가 2a분의 루트 d였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근의 차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여기를 두 개를 더해주면 두 근의 차 간격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a분의 루트 d 외우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 두 근의 차는 a분의 루트 d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a는 1이잖아요. 분의 루트 판별식이 뭡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플러스 N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요 놈이 K가 되니까요. 그럼 요 K 자리에다가 루트 4N 플러스 4를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 계산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최고점을 보니까 이거 안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루트엔 약분돼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루트 5 약분돼 버리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연습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로 갈게요. 자, 확인 유제 31번에 2번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자, 그래프 이렇게 그리셔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끔 질문합니다. 얘가 밑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얘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쵸? 이쪽 건 당연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기울기가 키포인트였어요. 그럼 이렇게 잡아보면 요 길이가 K면 요 길이도 K가 될 거고 여기는 루트 2K가 됐겠죠. LN.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러면 여기서 LN을 뭐라고 놓으시냐면 루트 2K로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K 값을 구하면 결국 요 두 근의 간격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를 연립합니다. 그럼 X분의 2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n을 연립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2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nX가 됐을 거고요. X제곱 빼기 2n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됐겠죠. 자, 여기서 두 근의 차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교점의 차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외우더라고 그랬죠? A분의 루트 판별식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분해. 루트 2를 곱했을 거고요. n제곱이 됐어요. n분의 1이요? 여기 n분의 1. 소리. 여기가 n분의 1이 되지. 답이 안 나왔어요. 무한대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 안 봐도 되잖아요. 요건 2로 나오면 되고요. 자, 요거는 약분돼 버리니까 답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내가 오늘 요거 직선상의 두 점자의 거리할 때 요 관계식으로 잡으라 그랬어요. 너네 저기 수능 수업할 때 수1에서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이 때려놓고 굉장히 골 때리는 문제도 겨 나와요. 내가 보통 이거 수업할 때 다음부터 요거 직선상의 두 점자의 거리 나왔는데 이거 기울기 포인트 안 잡으면 죽여버린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미지수를 어떻게 식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자,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이거예요. 요거 하나 정리해놓고 나면, 얼마큼 미지수로 식을 잘 세우느냐는 거예요. 자, 3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딱 볼 때부터 무슨 짓을 하냐면요. OP라고 하면 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쵸? 직선이잖아요. 저는 무조건 기울기부터 때려잡죠. 이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제 하라고요.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기울기가 n분의 2n 제곱이니까 기울기가 2n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2n이지 않습니까? 제가 쓰는지 잘 보세요. 이것의 기울기가 2n이면 저는 여기 k라고 놓고 2nk라고 놓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2n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니까요. k를 쓰고 나면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4n 제곱 플러스 2예요. 물론 두 점자의 거리 때리셔도 됩니다. 두 점자의 거리 때리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거 연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선이 딱 나오면요. 기울기부터 때려잡으세요. 기울기. 근데 그게 미지수여도 상관없이 그렇게 때려잡으시라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뭐겠어요? n이겠죠. 그쵸? k가 n일 테니까. 그럼 여기다 n 집어넣으시면 자, OP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푸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거 여러분 습관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도 미지수가 주어졌다 하는 걸 기울기를 잡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렇게 풀어버릇하는 게 몸에 배시는 게 좋다고. 그래야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는 것도 되게 쉽게 정리가 되거든요. OP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여기서 근데 이것의 y 절편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의 기울기가 2n이었잖아요.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됐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곱선 구하듯이.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n분의 1에 x 마이너스 n 플러스 2n 제곱이다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요 놈은 정리해 주니까 플러스가 됐을까? n은 약분되니까요. 자, OP는 뭐가 됩니다? 2n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이것의 리미트를 때리는 겁니다. 자, 고민하지 맙시다. 무한대가 나왔을 경우는 최고차 대 최고차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2n으로 나오니까 2n제곱. 여기도 2n제곱. 아, 요게 유리화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차가 씌워질 때. 맞죠? 자, 그럼 여기는 루트 n, 루트 4n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1 분의 이거 제곱이니까요. 자, 4n 4제곱 플러스 n제곱이 됐었죠. 제곱에서 곱했을 테니까. 빼기. 여기는 4n 제곱 빼기 4제곱 빼기 4n 제곱 빼기 1이다가 됐겠죠. 그럼 요 놈과 요 놈은 지워졌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3n 제곱 빼기 1이 남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 안 봐도 되고요. 얘도 안 봐도 되고 얘도 안 봐도 되니까요. 여기는 2n 제곱 여기가 2n 제곱 그럼 4n 제곱 그건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큰 문제 없죠? 자, 근데 이거를 미지수 갖고 식을 세울 때 법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면 이게 수직이 되는 이런 방정식이요. 물론 여기서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단순무쌍하게 그냥 여기서.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얘를 얼마큼 편하게 구하느냐. 요것이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직선의 미지수를 구할 때.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딱 때려가지고 미지수로 그냥 식을 세우는 거. 이게 숫자라면 쉬운데 문자는 이거 온갖 짓 다 해놓습니다. 온갖 짓 다 해놔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갖고 장난치는 것들이 어떤 장난들이 있냐면 이 fx를 떡하니 줄 때요. 여기다가 온갖 짓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이런 따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 위에 점을 줄 때요. 이거 위에 점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2n,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4n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들어가면 4n 제곱이 될 테니까 약분하고 나면 2가 되겠죠. 이거 위에 점 2n, 2 이런 따위로 온갖 짓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 갖고 온갖 장난을 다 쳐요. 또 여기다가 어떤 직선을 줄 때 루트 3x 요거 되게 많이 줍니다. 마이너스 루트 3x 이런 식으로 많이 주거든요. 그럼 루트 3x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3x다라고 하면 요거 기울기가 60도 떨어지는 거죠. 삼각함수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럼 이것도 당연히 삼각비에 관련돼서 뭐지? 여기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니까 이것도 비율관계로 떨어집니다. 자, 기울기 루트 3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이 앞에 온갖 짓을 다 해놨는데요. 사실 넣어보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이런 거 갖고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그 미지수로 나와 있는 이런 식도 장난치는 거 조금 이건 연습하시면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27쪽까지 문제를 풀어서 질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남은 게 29쪽에 이제 특강이라고 하는 놈이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놈은 어떤 놈들이냐면요. 29쪽에 있는 문제가 돼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니?
46분. 46분. 야,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만 요거 옳은 거 찾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저기 속쓰기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못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일단 요거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제가 지울 거 지우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만 좀 정리할게요.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28쪽에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가 AN보다 BN이 큰데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자,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추세라고 생각해요. 추세. 극한의 추세라고 하는 거로 보겠습니다. 자, 이 추세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자, 그래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AN보다 BN이 크다라고 하면 AN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그려주면 BN은 이거보다 위에서 어떻게든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N이 무한대로 터졌다라고 하면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BN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야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다라고 하니까 1번은 그러려니 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29쪽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N보다 BN하고 CN. 그러니까 BN이 AN과 CN의 사이에 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요. CN 빼기 AN이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자 그래프의 추세로 한번 볼게요. CN 빼기 AN이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CN과 AN이 거의 들러붙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AN하고 CN인데 CN에서 AN을 뺀 게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AN인데 얘보다 CN은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간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요 놈들 두 놈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놈이 붙었을 텐데 그럼 B에는 얘랑 얘랑의 사이에 삐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놈이 들러붙으니까 여기는 어쨌든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 놈이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러면 BN이 과연 수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닐 수가 있죠. 왜 아니냐면 AN과 BN이 붙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얘가 어느 값에 가까이 붙었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따라가면 BN도 따라서 무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AN과 BN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똑같이 진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BN이 이걸 따라서 가운데로 낀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계속 같이 따라서 낀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얘가 0이라고 해서 리미트 BN이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둘 다 뭐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추세로 보셔야 돼요. AN의 그래프가 무한대로 가면 BN은 따라서 큰 놈은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양쪽 두 놈이 붙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붙었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같은 값에 붙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놈은 틀린 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3번 요 부분의 문제는 있잖아요. 자, 추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5번하고 6번 문제 볼게요. 5번하고 6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5번에 보면 리미트 AN이 알파다. 그러면 AN은 어떤 알파라고 하는 값에 어쨌든 위든 아래든 가까워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가다가요. 0급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계속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n항이 알파에 수렴했으면 그 다음 항도 당연히 알파에 수렴해야 되죠. 그 다음 항도 당연히 알파에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요 놈이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항과 그 다음 항 계산 안 해봐도 되나요? 안 해봐도 됩니다. 이것들은 다 알파에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2n 항이라든지 A의 2n 마이너스 1항이라든지 즉 짝수항이든 홀수항이든 이것도 다 알파여야 돼요.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또 뭐랑 같이 연구해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보세요. 리미트 a의 2n이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이거는 뭐가 되죠? 짝수항만 알파에 수렴하는 거예요. 짝수항만. 또는 당연히 홀수항만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a에는 수렴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럼 이 부분을 할 때 이거 짝수항만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기가 1인데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1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그럼 짝수항은 계속 1에 수렴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 A에는요?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N항이 하나하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면 전항이든 짝수항이든 홀수항이든 무한대로 가면 다 똑같은 값에 가까워져야 돼요. 추세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근데 짝수항만 수렴한다 또는 홀수항만 수렴한다 그랬을 때는 AN이나 이것을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요건 다 그래프의 어떤 추세로 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3번, 4번, 5번, 아니 3번, 4번 요건 다 뭐냐면요. 그 룰에 있어요. 아까 알파 베타에서 수렴한다라고 할 때 90% 나온다고 하는 그 룰에 있는데요. 보세요. 리미트 AN이 수렴한다. 그러면 AN분의 BN이 수렴하면 수열 BN은 수렴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알파 이렇게 놓으십니다. 수렴한다라고 했으면 알파라고 놓으십니다. 얘가 또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베타라고 놓습니다. 그럼 리미트 BN이는데 자 그럼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놈을 뭐라고 놓습니다? CN이라고 나와요.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는 반복이에요. 그러면 BN은 뭐냐? BN은 요거잖아요. BN은 AN 곱하기 CN입니다. 그러니까 AN 곱하기 CN이 수렴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AN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렴한다 그랬죠. CN 수렴한다 그랬죠. 수렴 곱하기 수렴은 아까 공식에 있었죠? 당연히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대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리미트 AN은 수렴해요. 그 다음에 리미트 AN 곱하기 BN도 수렴해요. 그러면 리미트 BN도 수렴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요 놈을 알파라고 놓는 거고요. 요 놈을 베타라고 놓으면서 요 놈을 CN이라고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를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BN은 뭘까요? BN은 뭐가 되냐면 AN분의 CN이 되죠. 요걸 정리하면. 그럼 리미트 AN분의 CN이 된다는 거예요. 자, CN은 베타에 수렴한다 그랬고요.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분수잖아요. 아까 분수일 때 조건 하나가 딱 붙었죠. 단,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옳은 것 찾기나 이런 거 극한의 정의를 개념을 할 때 수렴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외울 거냐? 아니죠.
치환하는 법 하나 알고 계시면 여기 당연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죠? 추세로 나가는 아까 그 두 가지 경우.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자, an 빼기 bn이 0이고요. 리미트 an이 알파면 리미트 bn도 알파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요놈은 c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n은 알파. 그럼 bn은 뭐냐? bn은 an 빼기 cn이 되잖아요. 자, cn은 뭐에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0에 수렴한다고.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수렴 빼기 하면 그냥 알파라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맞다 이렇게 될 겁니다. 조심하실 거는 분모가 0 되는 거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렴한다 해서 치환 들어가서 문제는 풀이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외쪽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추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29쪽에 있는 거에서부터요. 그러면 이 옳은 거 찾기에서 이 부분에서 옳다 틀리다 정오를 따질 때는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수렴. 아까 제가 수렴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치환해서 문제 풀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요. 추세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세 번째 거. 이 부분의 것은요. 발레를 기억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발레를 기억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익히셔야 돼요. 발레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숙제를 어떻게 푸실 거냐면요. 어디를 풀어갖고 오시냐면, 뒤에 이제 연습 문제로 갈게요. 단원 종합에 39쪽 서부터요. 어, 70번까지. 70번까지요. 아마 여기서 약간 뭐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70번까지 문제를 풀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오늘 수업했던 거랑 70번까지를 문제를 풀어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뒤에 노말도 있네. 아, 노말도 있네. 노말 쪽에서는요. 거진다 푸셔도 되는데 못 푸는 것들이 좀 있네요. 86번 잠시 대기요. 86번 대기, 그냥 90번 대기, 91번, 92번 대기요. 하고 94번까지 문제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등비급수. 자, 뭐를 빼놓고 푸시냐면요. n이 지수에 올라가는 거 빼시면 돼요. 일단 요거만 빼놓고 지수로 n이 위로 올라가는 거요. 자, 요거만 놔두고 나머지 풀어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